네, 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네, 이제 오늘은 2024학년도 7월 모의고사 고3 수학영역 시험지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인 영상에 들어가기에 앞서 제 온라인 학원 수강생들의 수강 후기를 간단하게 보고 갈게요. 네, 이제 1번 문제부터 보면 여기 이제 16은 2의 4제곱이잖아요. 따라서 2의 3분의 4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고 얘는 2의 마이너스 3분의 1 이렇게 해서 2의 1제곱 즉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2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에 대하여 얘 값을 구하래. 그럼 얘는 미분계수의 정의에 따라서 f'1이 되겠죠? 그럼 얘는 미분에서 1 넣을 거니까 미분한 거의 계수의 합 4 더하기 5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세타는 얘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니까 2, 4분면각인 거잖아요. 따라서 탄젠트가 이제 음수, 코사인도 음수죠. 사인만 이제 양수입니다.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얘는 이 파이가 각 변화 안 일어나고 그냥 그대로 사인 세타. 얘는 3, 4분면이니까 마이너스.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얘가 삼각형으로서 이 세타의 비율이 1대 2대 루트 5라는 걸 알겠죠. 따라서 사인은 루트 5분의 2인 거니까 얘는 마이너스 루트 5분의 2. 유리화 해주시면 마이너스 5분의 2 루트 5.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4번 문제를 볼게요. 자, 함수 fx의 그래프가 나와 있고 얘를 구하래. 그럼 얘는 이제 0의 좌극한을 읽어주시면 그래프 따라와서 2죠. 얘는 1의 우극한인 거니까 따라오시면 3이 됩니다. 따라서 더해주시면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5번 문제를 볼게요. 자,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래. 그럼 문제에서 물어본 게 f의 2에서 f1을 빼라는 걸 구하라고 했는데 얘의 형태가 그대로 있죠. 즉 여기다 2를 넣어주시면 8 더하기 16 마이너스 10 이렇게. 즉 얘랑 계산하면 6인 거니까 6 더하기 8은 14.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6번 문제를 볼게요. 모든 항이 양수인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얘네 둘의 값을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첫 번째 식에서 얘네 둘의 그 비율이 r 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r의 값은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어요.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이 두 번째 식에서 얘 등비중항 이용하면 a의 3의 제곱이 1이다. 즉 우리는 a의 3이 1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은 될 수가 없겠죠. 그럼 이 두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A의 6 구하라고 했는데 A의 3에서 공비를 3번 곱하면 8, 얘는 한 번 더 곱하면 16 이렇게. 즉 더하면 24.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7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의 극소값이 나와 있고 극대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이런 거는 이렇게 잘라서 관찰하잖아요. 얘는 근데 너무 유명하다. 얘는 극값이 뿔마 1인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생겼을 때 여기가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 그리고 여기 극값이 되는 포인트가 뿔마 1인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 좌표가 1 넣어주시면 1,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1, 2 이렇게. 그럼 이제 얘 장면에서 2a만큼 위로 올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이제 올려주시면 여기의 좌표는 1, 마이너스 2 플러스 2a 이렇게. 그리고 얘는 마이너스 1, 2 플러스 2a. 그럼 이제 얘가 이 극소값이 a 플러스 3이라고 준 거잖아요. 즉 얘 넘어오면 a라는 값은 5가 됩니다. 그럼 여기다 넣어주시면 2 더하기 10, 12.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이 8번 문제를 볼게요. 3차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3차 함수 결정해서 얘 답을 내야겠죠? 그럼 일단 여기에서 양변의 x에다가 0을 한번 넣어주시면 0은 f의 0 더하기 1 이렇게 되고 f의 0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즉 이 값은 없는 거랑 똑같은 거고 x로 이렇게 나눠주시면 여기는 제곱, 여기는 1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얘를 부정적분을 해주면 f의 x는 2x의 세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c인데 적분상수 준 거네요. 이렇게 상수항.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1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2 플러스 1 마이너스 1. 얘네들 죽는 거니까 마이너스 2. 1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좌표 평면 위에 서로 다른 세 점 A, B, C를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ABC가 있다.
삼각형 ABC의 무게중심의 좌표가 이거일 때 이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럼 일단은 무게중심의 좌표를 표현을 해보면 3분의 x좌표끼리 다 더하면 되는 거죠. 얘랑 얘랑 계산하면 2a 마이너스 로그 2의 9야. 그리고 이 값이 b다 이렇게.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3분의 얘네들 얘 더하기 얘 더하기 얘를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 로그 2의 9분의 7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이 될 것이고 플러스 a까지 이게 로그 8의 7 이렇게. 근데 로그 8 이거는 2의 세제곱인 거니까 2의 3 해서 이 앞에 3분의 1 나와요. 양면에 3 곱하시면 얘랑 얘랑 떼지겠죠. 즉 로그 2의 7이 나와주려면 이 a의 값은 로그 2의 9 이런 식으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진수끼리 곱했을 때 로그 2의 7이 나오는 거니까. 그럼 a의 값이 이건 거 알았어. 그럼 2a에서 얘도 근데 a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2a에서 이거 빼면 이게 a야. 즉 로그 2의 9예요 분자가. 자 그러면 우리는 b의 값을 지금 구해야 되는데 b는 그냥 3분의 1의 로그 2의 9다. 그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a 플러스 3b에 이게 지금 지수에 와 있네. 그래서 세배하시면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얘랑 얘랑 더해주시면 로그 2의 81이야. 근데 여기다가 2가 미진 지수가 있는 거니까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은 81 이렇게 되면서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속도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T가 0인 쪽에서 위치가 16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시각 여기에서 P의 위치가 0이래. 그때 0부터 5까지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속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려놓고 이야기를 좀 해주면 여기 일단 T축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A 이렇게 이제 있으면 위로 볼록하게 요런 식으로 생긴 개형이 VT 그래프의 개형이에요. 그 다음에 EA에서의 위치가 0이라고 했잖아요. EA에서 이렇게. 그러면 얘는 지금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그 면적이 되는 거고 이만큼 이제 움직였던 거리가 이동 거리가 얘는 왼쪽으로 이제 움직인 거잖아요. 현재 위치는 이 시작할 때 t가 0에서의 얘 위치는 16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위치에. 근데 얘가 0에서부터 이 a까지 위치의 변화량을 계산을 했더니 다시 0으로 와줘야 되거든요. 아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을 해주면 그게 마이너스 16이 나와야겠지.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a까지 얘는 3a의 t 마이너스 3t의 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3a의 t 마이너스 3t의 제곱 dt 얘가 마이너스 16이다. 그럼 얘를 이제 계산을 해주면 얘는 2분의 3a의 t의 제곱 마이너스 t의 세제곱 이렇게 돼서 0하고 2a 그럼 2a를 넣어주시면 이거는 4a의 제곱이죠. 4니까 6a의 세제곱이 될 거야. 마이너스 8a의 세제곱 얘가 마이너스 16이다. 그 양변에 이제 얘는 마이너스 2를 나눠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a의 세제곱이 8 이렇게. 따라서 a의 값은 2가 만들어집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여기는 4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그럼 문제에서 지금 0부터 5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렇게 이제 그어가지고 여기가 5가 이런 식으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움직인 거리를 물어보면 여기 면적과 여기 면적을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 자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 0에서부터 여기 지금 4까지를 보면은 얘 위치의 변화가 16이라는 걸 알지만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양수 쪽 따로 음수 쪽 따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그냥 깔끔하고 빠르겠죠. 그러니까 여기 면적 나는 그냥 구하는 공식 쓰면 6분의 초고차항계수 3 2 이렇게 그럼 얘랑 이렇게 이제 이랑 약분되면 여기 면적이 4라는 걸 알아요. 여기 면적이 4고 물론 그럼 여기 면적은 20이겠지. 왜냐면 위치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여기 면적은 이제 20이겠지만 그럼 4부터 5까지 적분해서 여기를 구하나 그냥 2부터 5까지 적분해서 여기를 구하나 그냥 뭐 큰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인테그랄 2부터 5까지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걔 음수값이 나오겠죠. 그거를 양수로 만들어줘서 얘랑 더하면 움직인 거리가 나옵니다. 즉 얘 적분한 거 여기 있잖아요. 이거를 2부터 5까지 해주자. 그럼 이제 a의 값이 아까 우리가 2라고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랑 얘랑 이렇게 없으면서 넣어주시면 5 넣어주세요. 25에다가 3 곱하면 75 마이너스 125 그리고 마이너스 2 넣으세요. 2 넣어 4 4 3 12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얘는 마이너스 50 얘는 4 즉 마이너스 54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면적이 54라고 54에서 4 더하면 58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1번 문제를 볼게요. 자,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AN이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은 A의 5는 자연수고 S의 8이 3분의 68이다. 이때 A의 16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면에서 A의 1, A의 8 이렇게 다 더할 건데 이 대칭성 활용해서 A의 2, A의 7 이거랑 A의 3, A의 5랑
6이랑 A의 4랑 A의 5랑 이거 더한 거 얘네가 더 같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냥 3분의 17이다 요런 식으로 이걸 좀 활용해서 생각을 해나가도 되고, 얘를 A5에서 D를 뺐다라고 보면 되니까 얘가 지금 자연수니까 딱 D를 정할 수가 있겠죠. D 범위도 있고. 근데 그냥 이거 보자마자 A의 4.5가 8개 있는 거니까 이거 그냥 뭐 8로 나눴다라고 해서 이게 6분의 17이다 이렇게 해도 뭐 큰 무리는 없죠. 그리고 A의 5가 내가 자연수라는 정보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장면에서 0.5D를 더해야 돼. 그러니까 0.5D를 더해서 여기다가 0.5D를 더해서 이게 자연수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6분의 1을 더하면 되겠다. 6분의 1. 그럼 이제 얘가 6분의 1이라는 거니까 D는 3분의 1이면 되겠죠. 그럼 됩니까? 안 됩니까? 되는 거예요. 0에서 1 사이가 오는 거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6분의 1이 아니라 6분의 7을 더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 D는 몇이죠? 3분의 7이죠. 그럼 1 벗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 D에 이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특정할 수가 있는 겁니다. 3분의 1이라고. 그럼 A의 16 구하라고 했는데 어쨌든 여기다가 이제 6분의 1 더해서 요 A의 5를 만드는 건데 A의 5는 그러면 3인 거고 공차가 3분의 1인 거잖아요. 따라서 A의 16이라는 것은 A의 5 더하기 11D 11칸 차이 나니까 이렇게 해주면 얘는 3 더하기 3분의 11 즉 3분의 20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2번 문제를 볼게요. 두 상수 A, B에 대하여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일단 가조건에 보시면 0부터 4까지 fx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나조건에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얘를 만족한데, 그럼 여기에다 일단 0 한번 넣어볼까요? 모든 실수니까. 그럼 f의 4의 값은 f의 0 더하기 16이야. 근데 f의 0은 0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냥 16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그래프로 좀 우리가 관찰해주면 요렇게 0에서부터 4까지 3차 함수의 개형이 생겼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실수 전체 집에서 미분이 가능한 함수이기 때문에 일단은 f의 4가 무조건 16을 또 지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16을 지나게끔 세팅을 할 거고, 이렇게 어떻게든 지나. 근데 여기서도 이게 오른쪽으로 4만큼 가고 위로 16만큼 올린 그런 뜻인 거니까 얘가 이게 반복이 된단 말이죠. 반복이 될 때 요런 이제 격자점들에서 연속이어야 되고 미분이 가능해야 될 거 아니에요. 실수 전체에서 미분이 가능하라고 했으니까. 그래 보면 얘는 4일 때 일단 함수값이 16이어야 됩니다. 얘도. 그래야지 이제 연결되니까 4 넣어보세요. 그럼 이제 64 플러스 4 넣어보시면 16A 4B 얘가 이제 16입니다. 자, 그리고 얘를 미분을 한번 해주시면 3x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인 건데, 여기 4일 때의 이 미분계수, 좌미분계수죠. 얘 입장에서 한마디로. 그리고 0일 때의 우미분계수, 이게 여기서 딱 맞아야 돼. 그러니까 0 넣은 거는 b인 건데 4 넣은 거는 16인 거니까 48, 그리고 8a 플러스 b까지. 그럼 이제 b 죽으면서 a의 값이 마이너스 6이 나와요. 그럼 a가 이제 마이너스 6이면요, 얘는 마이너스 96 이렇게. 그럼 얘랑 얘 마이너스 32 넘어가면은 48, 즉 b의 값은 1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따라서 이 fx의 값을 우리는 딱 정할 수가 있어요. x세제곱 마이너스 6x의 제곱 플러스 12x까지. 그럼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4부터 7까지 계산해라.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있을 때 여기가 4고 여기가 8 이렇게 이제 있으면 4부터 7까지는 지금 여기를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럼 나는 지금 얘를 알고 싶어요. 그럼 여기에서 0부터 3까지를 계산하면 되겠다. 0부터 3까지. 이렇게 움직이는 거 똑같으니까 0부터 3까지 구하고 이 네모 박스를 더해줄 겁니다. 그럼 얘는 48인 거잖아요. 여기 3이고 여기 16인 거니까. 따라서 얘 면적만 구하면 되는 거니까 얘를 인테그랄 0부터 3까지 dx 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2x의 세제곱 플러스 6x의 제곱, 여기에다가 0에서 3까지 3 넣어주시면 4분의 81, 얘는 마이너스 54 플러스 얘는 9에다가 플러스 54. 그럼 얘 죽어요. 그러니까 4분의 81에다가 48 넣으면 되는 겁니다. 즉 얘는 4분의, 얘는 48에 32 그리고 192가 되겠죠. 거기에다가 81을 더해, 즉 4분의 273 이렇게 되면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3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BC의 길이랑 이 사인 값이랑 이 각도가 주어져 있는 이런 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중심을 O라고 하고 직선 AO가 변 BC랑 만나서 생기는 점을 D라고 하자. 이때 삼각형 ADC의 외접원의 중심을 O''이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이 길이를 5 루트 3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네요. 그리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말은 요 길이를 구하시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 O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 원의 반지름은 AO, 여기 길이가 될 거잖아요. 나는 지금 얘가 궁금하긴 한데 이거를 라지 R로 세팅을 해놓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기 나와 있는 정보를 좀 쓰면 이 BC의 길이는요, 여기는 루트 7분의 36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게 유리화 하면은 7분의 36 루트 7이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 보면은 보통 유리화 하기 전으로 이렇게 쓸게요. 그리고 이 사인 BAC 요 각도에 대해서 얘 마주보고 있는 거 있으니까 사인 끼인각, 즉 루트 7분의 2인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로 사인도 유리화하기 전에 이렇게 이것분의 이거, 즉 루트 7분의 36, 이게 바로 이 라지 R이다. 그럼 이제 얘 쳐지고 얘 치면 18이죠? 그럼 2랑 이렇게 또 치면 9. 그래서 R이 9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 특수각을 좀 이제 활용을 할 건데, 이 5-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얘잖아요. 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요게 현이에요. 이 현에서 이 위에 있는 점으로 쏜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원주각 중심각 성질을 이용해서 여기 중심에다가 이렇게 이어버리면 여기의 각도는 120도가 됩니다. 약 60도인 거니까. 그럼 얘는 120도고 여기도 지금 5루트 3인 거잖아요. 이등변삼각형. 그래서 여기가 30도, 여기가 30도라는 걸 구할 수가 있겠네. 즉 여기가 6분의 파이다. 그럼 끝났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이 5, 요 길이, 이 길이의 제곱을 구하려면 여기서 코사인 법칙을 쓰면 끝나겠다. 즉 5의 제곱은 81 더하기 얘 제곱하면 75 마이너스 2 9 5 루트 3에 얘 지금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까지. 그럼 얘 죽고 얘 하면은 3이죠. 그럼 얘는 27, 그리고 얘랑 곱하면은 마이너스 135 이렇게 하고 여기다가 75를 넣으면 156. 즉 이거 계산하시면 21이 되면서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4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다. 이때 함수 fx와 초고차함계수가 1인 3차 함수 gx에 대하여 fk랑 gk 둘이 같은 거죠. 이걸 만족하는 서로 다른 모든 실수 k의 값이 이거일 때에 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 제곱꼴로 해서 꼭지점을 알려주고 있죠. 이런 거 웬만하면 그래프를 그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만약에 전개해서 줬으면 우리가 그릴 생각을 못 할 수도 있는데, 안 그릴 수도 있는데, 굳이 꼭지점도 알려줬으니까 그려줘야겠죠. 자, 여기에 마이너스 1, 자, 여기는 4를 지나죠. 1, 2, 3, 4가 되게끔 해서 요 포인트까지 이제 올라와야겠죠. 그리고 위로 볼록한데 0 한번 넣어주시면 2를 지납니다. 즉 여기를 지나겠죠. 2 이렇게. 그러니까 위로 볼록하게 요런 식으로 생긴 개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얘 같은 경우에는 1, 2, 3, 4, 5를 지나면서 우리는 양수 A라고 했으니까 얘 기울기는 양수예요.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요런 식으로 가는 요런 그래프가 Y는 F의 X의 그래프의 개형이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3차 함수 gx랑 얘랑 같은 부분이 여기라고 했잖아요. 즉 마이너스 2를 넣으면은 2가 나옵니다. 그리고 0을 넣어도 이제 2가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2를 넣으면은 f2의 값을 여기 아래에다 넣는 거니까 마이너스 3a가 되게끔 이렇게 2, 마이너스 3a 여기를 이제 지나줘야 된다. 저는 3차 함수의 개형이 여기에서 무조건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여기를 이제 뚫고 올라오면은 이 세 점 말고 또 있겠죠. 뚫고 이렇게 올라오면. 즉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돼서 올라갔다가 이렇게 확 내려오는 이런 그래프의 개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얘가 이제 gx의 개형임을 알 수가 있는데, 여기서 접한다 이거 활용해야 되거든요. 즉 gx에서 2를 뺍시다. 여기 지금 2가 공통으로 이렇게 있으니까. 그럼 얘네들이 근이 되겠죠. 즉 x 플러스 2 그리고 x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x 마이너스 k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줄게요. 그리고 2를 이쪽으로 넘어오면은 플러스 2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를 일단 쓸게요. 여기서 미분계수가 이 기울기인 여기 a라고도 있다 이야기를 할 거니까. 자, 그러면 얘랑 곱한 다음에 x를 처리해주면 x의 세제곱, 그리고 이제 요렇게 하면은 마이너스 k 에다가 요렇게 하면은 플러스 2인데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줘야겠죠. 마이너스 k 플러스 2 x의 제곱. 그 다음에 상수끼리 이렇게 만나면 마이너스 2k인데 여기 x까지 붙으면서 플러스 2로 마무리가 되겠네. 즉 여기에다가 2를 대입한 게 마이너스 3이다. 식 하나 씁시다. 자, 2 대입하세요. 8.
그럼 4인 거니까 마이너스 4k, 여기는 4인 거니까 플러스 8, 그리고 여기다 이제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k 플러스 2, 이 값이 마이너스 3a다. 자, 이제 두 번째, 미분해서 이는 게 이 기울기가 a인 직선이 되잖아요. 따라서 얘를 미분해 주시면 3x제곱 마이너스 2에 k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k, 여기다 2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12, 여기다 2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4k, 그리고 얘는 플러스 8, 그리고 마이너스 2k, 이 값이 a가 된다. 요렇게. 자, 그래서 얘랑 얘가 계산되면은 이거 왼쪽으로 넘어와. 그럼 3a 마이너스 8k는 16 얘까지 하면은 마이너스 18 이렇게 되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a에다가 얘 하면 마이너스 6이니까 플러스 6k, 이게 바로 20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에 있는 식을 3배 하시면 3a 플러스 18k는 60 이렇게 되겠죠? 그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빼시면 26k는 78 이렇게 되면서 k의 값은 3이다. 자, 그럼 k의 값이 3이면 a의 값은 2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는 말이 a가 2니까 g4의 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이제 말을 한 거고, 그럼 나는 k가 이제 3인 것도 구했으니까 gx 여기 이렇게 세팅이 돼 있잖아요. 여기다 4만 넣어주면 끝나겠다. 4 넣어주시면 6 곱하기 4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2까지, 그럼 6, 4, 24에 2 더하면 26,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5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째 항이 자연수인 수열 an의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얘를 만족할 때에 a의 7이 1이 되도록 하는 모든 a1의 값의 합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다음 항으로 가는 거잖아요, 얘가. 그런데 이 전항을 반띵해. 근데 그게 만약에 자연수잖아요? 그럼 이 다음 항도 얘가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수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전항에다가 1을 뺀 다음에 제곱을 하래. 아, 그러니까 초항이 지금 자연수로 시작을 하죠. a의 원이 스타트가 얘가 자연수야. 그러면 두 번째 항은 뭘까요? 그냥 반띵돼서 그냥 두 번째 항도 자연수일 수도 있고, 아니면 1을 뺀 다음에 제곱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무조건 0 이상이라는 거야. 0 이상이고 정수여야 된다. 물론 0일 수도 있습니까? 있겠죠. 만약에 첫째 항이 1이면 반띵해서 자연수가 아니잖아. 그럼 그 다음 항은 뭐가 됩니까? 0이 되는 겁니다. 아, 그래서 우리는 모든 항들은 0 이상이고 정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a의 7이 1이 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a의 1의 값의 합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우리는 a의 7이 1이다. 요 장면에서 a의 6, 그리고 a의 5, a의 4, a의 3, a의 2, a의 1 이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한번 구해볼게요. 자, 일단 시작이 얘가 1이었고 그러면 그 전항은 뭐였을까요? 일단은 반띵을 해. 다음 항이 될 때 전항을 반띵해가지고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였겠죠. 이거를 반띵하면 또 자연수니까, 그러니까 그 반띵한 거 그대로 얘로 그냥 쓰는 거지.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제곱해서 1이 된다라는 말은 이 원래 있던 얘 있죠, 얘가 2에서 1 빼서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러면 반띵했을 때 자연수니까 위에 해당되는 거야. 아, 그러니까 얘가 2의 2인 것은 여기서 이미 카운팅한 거니까 얘가 마이너스 1의 제곱이라서 1이 될 수도 있잖아요. 여기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돼서 될 수도 있으니까 얘는 0도 되는 거겠죠. 이렇게. 그러면 0이라는 것은 a의 6이 0이라면 0을 반띵하면 자연수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럼 0 들어오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 된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타고 올라가야지. 그러다 보면 규칙이 보이겠죠. 뭐 요렇게 이제 있으면 2가 돼야 되거든요. 반띵을 해서. 그 원래 거는 4였겠죠. 그러니까 4를 반띵하면 자연수 맞고 그 반띵한 걸 그대로 이렇게 쓰는 거야. 아, 그 다음에 어떤 걸 제곱해가지고 이제 2가 만들어지려면 이 안에 있는 게 뿔마 루트 2여야 되죠. 그럼 an이 지금 루트 들어가 무리수야? 말이 안 된다. 우리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모든 항은 0 이상의 정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그 다음 요 밑에 거 해당되는 건 없는 거야. 얘가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얘가 0이면요 뭐 얘 여기 해당 안 되죠. 반띵해서 자연수 이런 말 아니지. 반띵해서 자연수가 그대로 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전항이 무조건 뭐였겠다? 1이었을 수밖에 없다. 그러면 1은 반띵했을 때 자연수가 아닌 거고, 여기다가 1 넣어서 1에서 1 빼서 제곱하면 0 나오니까 이렇게 이제 맞게 되는 거예요. 됐고, 자, 그러면 4는 그 전에 8이었을 수 있겠죠. 8을 반띵하면 자연수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어떤 걸 제곱해서 이제 4가 되는 경우, 이런 걸 한번 따져주면, 자, 2의 제곱이 4잖아요. 따라서 얘는 3이었을 수 있어요. 그럼 3은 반띵하면 자연수가 아닌 거고 1 빼서 제곱하면 되는 거 맞으니까. 그리고 이 전항이 마이너스 1일 수 있나요? 마이너스 1이어버리면 얘가 말이 안 되죠.
이 모든 항은 0 이상의 정수라고 했는데 이게 마이너스 1이면 물론 얘가 자연수가 아니니까 1 빼서 제곱하면 이게 되긴 하지만 얘는 어디선가 여기서 모순이 발생할 거예요. 얘는 말이 안 된다. 실제로 여기서 이렇게만 가볼까? 이거면 애초에 이 전에 마이너스 2는 아니겠지. 마이너스 2 반띵해서 되는 거 말이 안 되지. 자연수가 아니니까. 그리고 제곱해서 마이너스 1 되는 거 있나요? 없잖아. 그러니까 이거 모순이라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결은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에서 오는 거는 여기서 했잖아. 1은 2 또는 0으로 쪼개지는 거예요. 여기서 전에 했던 걸 바탕으로 바로바로 이렇게 와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는요. 2는 무조건 4로 오잖아요. 0은요. 0은 무조건 이렇게 1로 오는 거고. 그럼 이제 여기만 좀 마무리 해볼까요? 그럼 4는 뭘로 와요? 4는 8이랑 3으로 오는 거고 1은 뭘로 와요? 2나 0으로 오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여기에서 2는 뭘로 와요? 4로 오겠죠? 그럼 A1은 여기서 이 결에서 구한 거야. 그리고 0은 무조건 1로 오겠죠? 그러니까 A1이 1일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3이나 8은 아직 안 했습니다. 해볼게요. 이 8이 되려면 원래 뭐였어요? 16이면 되겠지. 그럼 얘는 반띵해도 지금 자연수니까 그대로 그냥 온 거고 제곱해서 8 되는 건 없잖아. 얘도 마찬가지예요. 얘도 6이었겠죠 전에가. 그래서 이제 반띵했을 때 그대로 오는 거지. 제곱해가지고 3 되는 거는 말이 안 되니까 정수중이. 그럼 이렇게까지 낼 수가 있으니까 자 8은 무조건 16이 되는 거고 이 3은 무조건 6이 되는 거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얘를 위로 이렇게 올려놓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여기로 풀어봅시다. 얘가 이제 16이 되려면요 32였을 수 있겠죠. 반띵해서 자연수가 되는 거니까. 그리고 제곱해서 이제 16이 된다는 거니까 이 전에가 5였을 수 있겠죠. 그리고 5는 반띵해도 자연수가 아닌 거고 5에서 1 뺀 다음에 제곱하면 16 되는 거 맞으니까. 그 다음에 얘는 마이너스 얘가 지금 5인 거 말고 그러니까 4의 제곱 말고 마이너스 4의 제곱 하려면 이게 전항이 마이너스 3이어야 되는데 음수니까 애초에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가 있고 얘는 12였었겠죠? 2배 되기 그 전인 거니까. 그러니까 얘를 반띵하면은 이게 6이 된다. 그리고 얘는 제곱수가 아니니까 그냥 그대로 끝. 그럼 얘도 제곱수가 아니고 제곱수가 아니고 제곱수가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냥 전부 다 2배 한 것만이 남게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1을 다 더해주시면 이렇게 74 이렇게 두 개 더하면 40 이렇게 하면 50 얘까지 하면은 51 따라서 5에다가 12 125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6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방정식을 만족하는 실수 x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진수 조건 씁시다. 얘랑 얘를 봤을 때 얘가 더 작잖아요. 따라서 이 작은 게 0보다 크다라고 해서 이 범위를 잡아내면 무조건 이 양수겠지. 이렇게 해주고 이 우변 같은 경우에는 로그 5에 4x-24 이거잖아요. 따라서 로그 5, 로그 5를 떼면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자. 그럼 이제 3x는 마이너스 24가 넘어가면 33 이렇게. 즉 따라서 x의 값이 11 진수 조건도 맞고 그래서 이게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이제 17번 문제를 볼게요. 함수 fx에 대하여 f'o의 값을 구하래. 그럼 일단 f'x를 구하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를 이렇게 쓰고 더하기 앞에 거는 가만히 있고 뒤에 거를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죠. 여기에다가 5를 대입해주면 되는 거니까 얘는 25 더하기 5 빼기 2라서 얘는 30에다가 이거 빼는 거니까 28 여기다 5 한번 넣어주시면 2 곱하기 얘는 11 이렇게 즉 22가 되면서 52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1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수열 AN에 대하여 자 얘랑 얘를 만족할 때 A의 15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는 시그마 K는 1부터 15까지 A의 K에 있죠. 얘를 라지 A라고 놓으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3A 플러스 30이 45다. 그럼 얘 넘어가시면 15인 거니까 따라서 A의 값이 5라는 걸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얘를 보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그냥 2A 이렇게 쓰면 되죠. 심지어 A가 5인 거 알고 자 기다리고 여기는 42에다가 얘는 A라는 값에서 A의 15를 빼야겠죠. 왜냐면 1부터 15까지 더한 게 A니까. 즉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면 A인데 그 값이 5였다. 따라서 A의 15라는 것은 37이 정답이 되는 겁니다. 네, 이제 1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양수 A에 대하여 x의 값이 0부터 3에서 정의된 두 함수 fg가 있다. 두 곡선 fx, gx가 만나는 서로 다른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의 넓이가 2일 때에 a의 제곱의 값을 구하래. 일단 만나는 점이 여기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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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때 이 삼각형의 넓이가 2다라는 정보를 준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인과 코사인 이 함수들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는 한 주기죠.
즉, 얘 주기를 좀 구해주면은 이 파이를 x의 개수인 파이로 나누면 2가 됩니다. 아, 그래서 여기가 2구나. 그럼 이 높이를 우리가 h라고 놓으면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가 2가 됩니다. 삼각형이. 그러니까 높이가 2예요. 아, 그래서 나는 얘네들이 지금 대칭이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1이라는 것을 얻을 수가 있겠네요. 높이가 이제 2여야 되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1인 거고. 자, 그 다음에 이 사인하고 코사인하고 만나는 점의 x좌표를 구할 건데, 이 그래프 문제가 나오면 항상 이렇게 점으로써, 점에 대한 정보로서 우리가 해결하겠죠. 여기 x의 값을 찾아줍시다. 그럼 이제 얘랑 같다라고 놓으면 a 약분될 것이고, 코사인하고 사인이 언제 같아지냐면 4분의 파이일 때. 즉 x의 값이 여기는 4분의 1이 되겠죠. 따라서 4분의 1,1을 지난다 이렇게 해주면 되니까 또 넣어주시면, 자, 루트 2분의 1의 a, 이게 바로 1이에요. 따라서 a의 값은 루트 2니까 제곱해주시면 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0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함수 fx, gx에 대하여 함수 hx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자, f랑 g랑 일단 대소관계 비교를 해서 fx가 만약 더 크거나 같으면 fx라고 할 거고, g가 더 크면은 gx라고 할 거고, 자, 이거다. 자, 함수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다. 자, 이게 뭐냐면 함수 hx의 그래프와 직선 y는 k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실수 k가 있어야 된대요. 아, 그때 이 값을 한번 구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내가 완벽하게 그릴 수 있는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주면, 쟤는 지금 유명하죠? 요런 식으로 생긴 거 아니야. 여기가 2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2 루트 3, 여기는 마이너스 2, 여기는 2가 되게끔. 그럼 2 한번 넣어주시면 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16이죠? 아, 그러니까 실제로 그래프 얘를 좀 정확하게 이렇게 그려주면 여기가 y축, x축이 이렇게 있어. 근데 길게 빠져야 돼요. 이런 식으로 길게 와야지.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포인트가 2, 마이너스 16, 여기는 마이너스 2, 16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네요. 이게 바로 y는 fx의 개형이 될 거예요. 그때 이 gx라는 것은 이 기울기는 몰라. 근데 a가 0이 아니래요. 기울기는 모르고 2, 2를 항상 지납니다. 즉 2, 2가 여기쯤 있으면 항상 이거를 지나게끔. 그래서 이 a의 값, 이 기울기의 값의 범위를 만족해야 되거든요. 그때 나는 hx를 좀 그려줄 건데, 이 다양하게 얘를 좀 밑에다 그려놓고 설명을 해줄게요. 자, 만약에 이 a의 값이 양수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이제 양수이게끔 아무렇게나 이제 그려봅시다. 그러면 내가 결국에는 h가 지금 핵심이니까 둘이 대소관계 비교해서 큰 놈 따라간다 그랬죠. 즉 얘네끼리 비교했을 때 여기까지는 얘가 커, 그 다음부터는 얘가 커, 그 다음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얘가 커, 여기서부터는 이 초록색이 커. 이런 식으로 되면서 이 분홍색 함수가 hx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 그러면 hx 내가 그려놨으니까 y는 k 그려가지고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게 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만약에 이런 식으로 그어봐. 몇 점에서 만나죠? 한 점에서 만나요.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으면 하나, 둘, 3점에서 만나요. 자, 그러면 4점에서 만나게 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양수면 4점에서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기울기가 음수면 어떻게 되는지 관찰합시다. 여기서 이런 식으로 기울기가 음수여 볼게요. 그러면 채택하죠. hx는요 더 큰 애가 되라 그랬으니까 얘가 되고, 여기서는 이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이게 되고, 여기서는 이게 되게끔 이렇게 이제 세팅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y는 k를 그었을 때 이런 식으로 그어주면 하나, 둘, 셋, 4점에서 만나게 하는 게 존재한다는 거죠. 아, 그래서 무조건 이 기울기, 이 2,1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는 음수여야 된다. 그러니까 0보다는 무조건 작아야 되는 거고, 그럼 작긴 작은데 언제까지? 극단적인 걸 한번 볼까? 그냥 확 작아져 봐, 이렇게. 그럼 이렇게까지 되면은 얘가 채택이 여기까지 쭉 될 거고, 이 다음에 얘가 채택이 되는 게 hx겠죠. 그럼 y는 이제 k를 그어가지고 만나는 점이 2점밖에 없다. 이렇게. 여기는 이제 한 점인 거고, 여기는 이제 없는 거고. 요런 식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요 장면에서 이렇게 좀 정도껏 음수여라 라는 거고, 그게 언젠지를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지금 함수가 꺾이는 게 중요해요. 여기서 이렇게 꺾이면서 여기가 동시에 카운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점이 여기 극대인 포인트를 지나는 이 순간 요렇게 접하는 거 말고, 접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위로 볼록하니까 여기서 접하는 거잖아요. 더 이렇게 더 시계 방향으로 기울어야 되는 거니까 기울기가 더 작아지는 거 말고, 딱 여기에 극대값을 지날 때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렇게 지나가면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서부터 이 위로 볼록한 이 3차 함수랑 이 직선 중에서 여기서 이 직선이 계속 선택이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지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얘랑 똑같은 상황인 거니까 안 만나는 거지.
여기서 4점에서 만나는 게 없는 거죠.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여기를 지나는 게 핵심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그거를 좀만 더 여기서 얘기해보자. 조금만 더. 이렇게 이제 해서, 그러면 여기가 이 극대 지나기 전인 조금 더 전에 이렇게 이제 온다고 치면은, 이렇게 이제 간다고 치면 어떻게 채택이 되는 거죠? 얘가 골라지다가 다시 이 3차 함수로 꺾였다가 이 직선으로 골라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연출이 되는 거지. 그랬을 때 y는 k를 그으면 여기서 하나, 둘, 셋, 4개에서 이제 만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여기 극대를 지나기 전까지만 기울기가 작아져라 이러는 거예요. 즉 이때 기울기를 구해보면, 자, 마이너스 2를 넣어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4a 플러스 2가 16이 될 때 얘 넘어오시면 14. 따라서 a의 값은 마이너스 2분의 7이겠다. 그거보단 커야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7 이렇게. 즉 여기서 이걸 빼면은 2분의 7이잖아요. 이렇게 약분하시면 5인 거고 5, 7에 35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1번 문제를 볼게요. 자, m의 값이 10보다 작거나 같은 상수 m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나와 있다. 자, 이제 실수 t에 대하여 x에 대한 방정식 fx equal t가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이야기를 하재요. 여기 지금 얘 함수 그리고 얘 함수 y는 t 그거 가지고 만나는 그 모든 교점들의 합, 그 근들의 합을 gt라고 하자. 이때 함수 gt가 다음 조건을 만족할 때 f의 m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은 t가 a보다 크거나 같은 모든 실수 t에 대하여 우리는 gt equal ga가 되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은 2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우리가 이 fx의 개형을 좀 그려서 y는 t를 좀 그어보고 그때 모든 실근의 합을 좀 얘기를 해봅시다. 자, 일단은 얘 그래프의 개형이 요거를 보면 로그는 우리가 그릴 수 있잖아요. 항상 지나는 정점들을 가지고서 기준 잡고 그려주면 1 넣어주면 일단 0 나와. 그래서 원래는 1,0을 지날 것이고, 그리고 2를 한번 넣어주시면 5가 나오겠죠? 그리고 4를 한번 넣어주시면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렇게 생긴 로그인데 그 값에다가 m을 더하래. 그러니까 밑으로 내리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여기 지금 최소 10인데 am이 10 이하래. 그러니까 딱 10, 마이너스 10이면 m이 마이너스 10 이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면 기가 막히게 여기 0을 딱 지나면서 이렇게 이제 올라갈 거고, 그게 아니라면 더 내려오게끔 해서 이런 식의 개형이 되겠죠. 얘는. 자, 그 다음에 이 위에 거, 얘 같은 경우에는 이 함수를 뭐 한 거죠? 일단은 y축 대칭한 거지. x의 부호가 바뀌어 있으니까 얘를 y축 대칭을 해줍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4만큼 평행 이동했다고 볼 수가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 어딘가에 2가 이렇게 이제 있다면 2,5를 지나는 요 2가 여기 이렇게 있다면 요 장면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근데 지금 얘 절편을 좀 보면 x에다 0 넣으면 얘는 로그 2에 4니까 2잖아요. 따라서 10 플러스 m이 절편이다. 아, 그러면 이 m 같은 경우에 마이너스 10보다 작은지 아니면 딱 마이너스 10인지에 따라서 이 그래프의 개형을 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제 이어진다고 해보면 m의 값이 딱 마이너스 10일 때가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얘를 갖다 좀 진하게 해볼까? 이런 식으로 해서 0보다 작거나 같은 쪽에서는 이렇게 생긴 거고, 0보다 큰 쪽에서는 얘처럼 이렇게 이제 생긴 이 그래프가 될 건데, 기가 막히게 여기 4,0을 지나야겠죠? 얘도 m이 마이너스 10이라면. 자, 그리고 m의 값이 마이너스 10보다 작으면 그냥 더 확 내려와야지. 이 4보다 4 넣어서 원래는 10이 나왔었는데 더 팍 내려와야 된다. 여기가 지금 4면은 더 확 내려와서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가 여기쯤에 이제 있을 때에 이렇게 이제 올라와서 원래는 여기를 지나게끔 이런 식으로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얘가 절대값을 씌우라고 했으니까 여기에서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고,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되는 게 이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예요. 이게 지금 fx의 개형이야.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서 y는 t를 그을 겁니다. y는 t를 그어가지고 우리는 만나는 그 모든 실근의 합을 gt라고 할 거예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 얘를 보면은 이 t의 값이 지금 현재 양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어볼 수도 있고 y는 t를, 그리고 이런 식으로 y는 t를 그어볼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무조건 만나는 점이 2점이야 이렇게. 그리고 얘도 여기 이렇게 만나잖아요. 즉 얘네 두 함수가 애초에 x가 2인 포인트를 기준으로서 대칭인 이런 이제 그래프이기 때문에 이 간격과 이 간격이 일정해요.
따라서 2에서 뭐 더하고 뭐 빼고 이거니까 얘 더하기 얘는 항상 4예요. 이 가운데 거의 두 배. 등차 중앙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그럼 이때에는 GT가 무조건 4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요 포인트 있죠? 여기가 지금 원래 0이면 10 플러스 m에서 뒤집어 올라온 거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m 이렇게 여기 포인트가. 자, 그런데 이 t가 y는 t를 그을 건데 그 t가 a보다 큰 모든 실수 t래. 그러니까 이 t는 극단적으로 1억이 들어가도 돼야 되고 1조가 들어가도 돼야 되고 그냥 다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실수 t에 돼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 얘보다 이제 더 커지고 한 이쯤까지 와버리면은 이게 몇이에요? 얘 더하기 얘가 몇이야? 여기 가운데 2라는 점을 대칭인 이런 함수인 모양인 거니까 얘 더하기 얘는 이거 가운데 거 2배. 즉 4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4가 되는 거구나 이렇게. 그러면 이 GA도 지금 4가 돼야 되는 건데 얘랑 얘가 같도록 하는 양수 A의 최소값은 1에. 그럼 언제가 최소예요? 쭉 내려오다 보면은 요때 딱 기가 막히게 여기 경계에 걸릴 때 이게 Y는 2가 될 때에 이 A의 값이 지금 최소값이 2라고 했으니까 여기가 2면은 요 값과 요 값을 더하면 4인데 얘는 지금 X좌표가 0이죠 0.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다 더해보면은 우리가 fx랑 이 y는 2랑 해서 얘 더하기 얘는 무조건 4예요 이렇게. 그런데 얘보다 더 낮아지면 이런 식으로 돼버리면 그러면 여기 있는 값과 여기 있는 값의 합은 4인데 여기 뭔가가 있죠. 즉 얘 더하기 얘는 4에다가 여기 뭔가가 더 빠지는 거니까 4보다 좀 더 작아지는 게 된다. 따라서 이거랑 이거랑 같진 않겠지. 그러니까 양수 a의 최소값이 2라는 말은 여기 경계인 포인트 요 경계인 이 순간이 기가 막히게 2였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m 얘가 2인 거니까 m의 값은 마이너스 12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한 게 f의 마이너스 12를 구하시오 이런 거예요. m의 값이 현재 마이너스 12인 거고 그럼 m이 마이너스 10이니까 f의 마이너스 12는 이 위에 거에 넣어야죠. 마이너스 12 넣어봐. 얘는 16이니까 로그 2의 16은 4. 5, 4, 20에서 12를 빼면은 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2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자연수 a, b에 대하여 함수 fx가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때 함수 fx와 양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가조건에 보시면 fx랑 f의 x 플러스 k랑 곱해서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 돼야 되고 나조건에는 f의 k의 값은 0보다 작다. 이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일단은 이 fx의 개형을 좀 그려줄게요. 곱해가지고 연속된다고 했으니까 뭐 어떤 구간에서 쪼개지겠네요. 이 함수가 바뀌겠네요. 그러니까 얘랑 좀 그려놓고 이야기를 할 건데 얘랑 얘는 그냥 평행이동한 관계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은 똑같게 그냥 생긴 건데 평행이동 관계다 이렇게. 자, 그랬을 때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을 지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를 지나게끔 따라서 왼쪽에서 이렇게 이제 내려오고 이쪽에선 이렇게 이제 가도록 생긴 거고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는 마이너스 4 이런 식으로 생겼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여기 지금 마이너스 1이고 쭉 이렇게 내리면 마2, 마3, 마4, 마5, 마6, 마7, 마8, 마9, 마10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10에서 이렇게 이제 올라오게끔 그래프의 개형이 생겼겠죠. 여기는 그러면 10 이렇게.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9, 마이너스 1에서 지나요. 요렇게 이제 그럼 여기선 요렇게 왼쪽으로 가게끔 세팅이 될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는 8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될 때 A, B가 현재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이 첫 번째 거에서 A보다 작은 쪽에서는 이것처럼 생겼대. 그럼 A가 지금 자연수 어디 쪽이든 간에 무조건 이 fx 자체는 이런 식으로 여기는 생겼고 여기까지는 무조건 이 함수가 채택이 돼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여기서 구멍이 이렇게 이제 뚫리고 이런 개형이 되고 갑자기 여기서 1로 넘어가는 거예요. A부터 B까지는. 이쪽으로 이렇게 넘어와. 슉 하고 넘어와서 이쪽으로 이렇게 맺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올라가겠죠. 어디 1부분까지 올라가다가 여기서 또다시 이렇게 구멍이 뚫리고 함수가 일로 넘어가는 거예요. 얘로 넘어가는 거야. 그때 이제 확 일로 넘어가서 여기서 이렇게 이제 색칠이 되고 요렇게 오는 거죠. 여기에서 이런 식으로. 그랬을 때 얘네들이 지금 평행이동 관계니까 대칭 축 여기 있지? 요 포인트가 몇이냐면 얘랑 더해서 반띵하세요. 그럼 6인 거니까 반으로 나누면은 3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이거 두 개 더해서 반띵해도 3인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럼 3 가지고서 이제 생각을 할 건데, 자, 이 그림에서 우리는 여기가 A인 포인트고 여기가 지금 B인 포인트로서 그래프를 그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A, 여기가 B가 되도록 그린 거야. 일단 이 그림을. 그럼 여기가 X가 A, 여기는 X는 B 이렇게.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어디서 불연속이죠? A랑 B에서 불연속이에요. 그럼 우리가 불연속인 A에다가 뭐를 곱해야지 얘가 연속이 되겠죠? 그러니까 저극한 우극한 값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0이 되는 애를 곱하면 얘가 연속이 됩니다. 0으로서. 그리고 불연속인 애에다가 또 불연속인 애랑 곱해도 연속이 될 수 있어요. 좌극한끼리 곱, 우극한끼리 곱, 함수값끼리 곱이 같다면.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가 있고, 자, 첫 번째 케이스를 고려를 해보면, 자, 얘는 지금 평행이동을 했단 말이죠. 양수 K이기 때문에 왼쪽으로 K만큼 이사 온 거야. 그러면 얘랑 얘 여기 이 두 포인트에서 지금 불연속인데 2, 4 와서 0이 돼서 연속 만들어주려면 얘랑 얘가 A랑 B에 딱 하고 올 때겠죠. 차이가 2네. 8이랑 10인 거니까. 그럼 얘는 이제 3을 기준으로서 오른쪽 왼쪽으로 1씩 벌려주면 되겠다. 그래서 너가 2고 너가 4면 이렇게 돼버리면 이 8하고 10이 왼쪽으로 6만큼 와서 얘네들이랑 곱해지면서 연속을 만들겠죠. 그럼 그때는 K의 값이 6이면 되겠구나. 자, 그랬을 때 얘도 6만큼 왼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4로 갈 것이고 얘도 6만큼 가면은 마이너스 2로 가니까 기가 막히게 불연속인 애들이 2, 4 가도 기다리고 있는 애들이 0이라서 곱했을 때 연속이 되는구나. 이런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문제에서 이제 나조건이 써있죠. F의 K가 음수래. 그럼 F의 6이 음수라는 소리예요. 이 장면에서 지금. 그랬을 때 이 그림에서 바라봤을 때 6은 어디 있죠? 여기가 지금 4인 거니까 6은 한 이쯤 있거든요. 이렇게. 그럼 6 넣었을 때 양수잖아. 그러니까 이 음수라는 이 말에 모순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드디어. 이게 모순이야.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아니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얘네들이 와서 얘네 둘을 치료할 수가 없다. 이런 이 스토리 라인을 갖고 있는 거지. 자, 그랬을 때 우리는 이거를 연출해야 되는 거예요. 불연속끼리 곱해도 연속이 될 수 있게끔. 자, 그 말인즉슨 여기서의 이 A라는 포인트에서의 이 좌극한과 이 우극한이 이 B가 왼쪽으로 이 K만큼 이사 온 애가 그 이사 온 애가 이 좌극한과 우극한이 어떤 값을 갖겠죠. 다른 거. 그 다른 것끼리 곱했을 때 연속이 돼버려야 되는 거지. 그리고 기가 막히게 여기 있던 애는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가서 얘네 애초에 연속함수인데 이 불연속이 내가 이사 가서 연속이 되려면 무조건 여기 또는 여기에 그쳐야 되지 않겠어? 딱 이렇게 와야 되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와서 얘 연속 만들어 주려면 얘 또는 얘가 여기 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사 온 애들이. 그러니까 핵심은 지금 일단 여기나 껴맞추자는 거지. 이렇게 얘가 이사 와서 얘를 치료해 줘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A랑 B를 얘 왼쪽 오른쪽 이 B 입장에서도 얘 왼쪽 얘 오른쪽 해서 다 곱해서 식으로 풀어도 되는데 그냥 자연수잖아요. 자연수고 8보다 작다며. 그러니까 그냥 넣어보자. 자, A에다가 1을 한번 넣어볼까? 그러니까 1인 순간에서 왼쪽 오른쪽을 한번 구해볼게요. 그럼 이 함수에다 1 넣어봐. 여기다 1 넣어보시면 4에서 1 빼니까 3 이렇게 되겠죠? 얘가 저극한이야. 그리고 얘가 저극한, 그리고 우극한 구해보면 여기다가 1 넣는 거예요. 여기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죠. 이가 뭐일 때? 이게 바로 x가 1일 때. 서로 x가 2일 때, x가 3일 때 좀만 구해볼게요. x가 2면은요 2일 때 여기다 2 한번 넣어보시면 4가 이렇게 만들어질 거고 여기서 2일 때에는 하나 더 커져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8 이렇게. 그럼 얘는 이제 5가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7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거예요. A가. 이 조합들이. 그 다음에 이 B 입장에서는 이 거꾸로 이렇게 와볼까? B 입장에서 좌우를 한번 구해보면 x의 값이 7일 때, x의 값이 6일 때, 뭐 x의 값이 5일 때 이런 거 관찰해 볼게요. 그럼 x가 만약에 7이라면 이 7이라는 쪽에서 이 왼쪽 좌극하는 얘를 따라야 돼. 여기다 7 넣어봐.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고 우극하는 여기 넣는 거죠. 여기다가 7 넣어보시면 2에서 1 빼니까 1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 다음에 6 한번 넣어보시면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것이고 얘는 여기다 6 넣어주시면 2 이렇게 되겠죠. 여기는 이제 마이너스 5 얘는 3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랬을 때 좌극한끼리의 곱과 우극한끼리의 곱이 같은 상황이 이때 있죠. 이때와 이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A의 값이 2일 때, B의 값이 6일 때, 여기 어딘가에 6 이런 게 있겠죠. 그랬을 때 이 6이 2, 4 와서, 그러니까 K가 4면은
이게 2, 4, 오는 게 4만큼 왼쪽으로 온다는 거잖아요. 요 순간이 4만큼 와서 이 2인 순간에 딱 만났을 때 우극한 좌극 곱길이 같다고 연속을 만들어 주는데 기가 막히게 우리가 4만큼 이사 와야 되니까 여기 있던 8일 때 0이었던 놈이 여기 6일 때로 오는 게 아니라 이 11일 때 0이었던 놈이 6으로 오는 거죠. 4만큼 왼쪽으로 오면. 그러니까 여기였던 0이 이 불연속을 연속 만들어주고 그리고 여기에 2가 왼쪽으로 4만큼 이사 가면 이 마이너스 2에 딱 올 테니 그것도 0이 되면서 연속이 만들어진다는 거네.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K가 4라는 걸 한번 볼까요? 그러면 F의 4가 음수인지 확인. 그럼 여기가 지금 2고 여기가 6이니까 4일 땐 음수인 값 맞네. 그러니까 이걸 연출한 거다. 그래서 A의 값은 2, B의 값은 6, K의 값은 4가 됩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이걸 구하라는 걸 구해보면 F의 일단 2를 구해야겠죠. 자, 그럼 A가 2고 B가 6인 이런 상황 속에서 구하라는 거 구해봅시다. F의 2는 여기다 넣는 거죠. 마이너스 8. 그리고 F의 6은 여기다 넣는 거죠. 6 한번 넣어보시면 얘는 이제 2가 됩니다. 그리고 F의 4는 여기다 넣는 거죠. 4 넣어주시면 마이너스 6 이렇게. 즉 뿔뿔 2, 8에 16에다가 6까지 곱하면 96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확률과 통계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이 전개식에서 이 개수를 구하래. 따라서 얘는 2개, 얘 3개 골라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52에다가 2의 제곱, 즉 40. 3번이 정답이 됩니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두 사건 A, B가 서로 독립이고 얘네들을 만족할 때 PA의 값을 구하래. 그럼 나는 PA를 A라고 놓고 PB를 B라고 놓으면 얘는 독립이니까 어차피 곱으로 쪼개지죠. 즉 A, B가 2분의 1이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1-A에다가 B를 곱한 거 이게 4분의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나는 지금 A를 구하고 있는 거니까 B를 날립시다. 이렇게 나눠주세요. 그럼 B 이렇게 없어질 거고 얘 위아래다 4를 곱하시면 얘는 1분의 2가 됩니다. 즉 이것분의 이거가 2인 거예요. 따라서 A는 2-2A 그럼 넘어가면 3인 거니까 A의 값은 3분의 2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A랑 B가 양수인 두 상수 A, B에 대하여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대. 그때 이제 평균의 값이 주어져 있고 A, B를 구하시오 했습니다. 그럼 일단 확률의 총합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 플러스 B가 3분의 2 그리고 우리가 평균 구하려면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즉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이 18분의 5다. 그럼 나는 얘를 구하기 위해서 얘를 좀 바꾸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2AB. 그럼 나는 두 개의 합이 3분의 2인 거니까 얘는 제곱하면 9분의 4가 되겠죠. 그러니까 18분의 8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가 이쪽으로 넘어오시면 18분의 3 이거고 얘 넘어가면은 2AB. 따라서 2로 이거 나누시면 여기가 36이 되면서 36분의 3, 3으로 칩시다. 12분의 1. 5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공이 3개 이상 들어있는 바구니와 숫자 1부터 7까지 하나 적힌 7개의 비어있는 상자가 있다. 자, 한 개의 주사위를 사용하여 다음 시행을 한다. 자,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수가 n이면 n이 적힌 상자에 공이 만약에 없다면 공 하나를 n이 적힌 상자에 넣으래요. 그러니까 주사위 던져가지고 나온 눈의 숫자가 n이면 뭐 5라고 칩시다. 5면은 5인 상자에 공 하나 넣는 거야. 비어 있다면. 자, 이런 거 이제 할 건데 숫자 n이 적힌 상자에 만약에 공이 있었어요. 그러면 바구니에 있는 공 하나를 숫자 7이 적힌 상자에 넣는다 이렇게 이제 룰이에요. 이미 만약에 그 안에 공이 있으면 이 7번에 넣어라 이런 거지. 주사위 눈에 7이 없는 거니까. 이때 이 시행을 3번 반복한 다음에 숫자 7이 적힌 상자에 들어있는 공의 개수가 1 이상이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주사위를 3번 던지는 동안 중복해서 같은 눈이 나오는 게 있어야 된다 이런 말 하고 있는 거예요. 뭐 4, 4, 3 뭐 이런 식으로. 그래야지 7에 공 하나 이상 들어가겠지. 뭐 4, 4, 4 이래도 되고. 그러면 나는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반대로 이 7이 7 안에 아무런 공이 안 들어온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니까 이 3번의 시행 동안에 주사위 던지는 시행 3번 동안에 전부 다 다른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첫 번째는 뭐가 나오면 상관없어요. 1, 6분의 6인 거지. 두 번째는 그 첫 번째 나온 눈 빼고 나와야 되니까 6분의 5의 확률을 뚫어야 되고 세 번째는 6분의 4의 확률을 뚫어야죠. 앞선 두 번이 나온 거 빼고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그럼 여기까지 우리가 계산을 해주시면 전부 다 다른 거 나온 거잖아요. 그거를 1에서 빼줘라. 즉 얘는 36분의 20 이렇게 이제 되는 거니까 36분의 16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4로 약분하시면 9분의 4가 되면서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여사건적 감성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겠다. 자,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세 문자 PQR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8개를 택해서 일렬로 나열하려고 한다.
자, 다음 조건이 성립하도록 나열하는 경우를 구해라. 자, 나열된 8개의 문자 중에서 세 문자 PQR의 개수를 이거라고 할 때에 이 개수가 이렇게 된대요. 무조건 한 개 이상은 나와줘야 돼. 근데 얘네들은 무조건 크기 차이가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는 8개 나열할 때 1, 그러면 그 다음에 나오는 개수가 2. 그러니까 이게 PQR 개수 순서예요. 그때 얘가 5가 되면 되겠죠. 그래서 얘가 1, 그럼 얘는 3, 그리고 얘는 4 이렇게 이제 되면 되겠죠. 그럼 이번에 얘가 1, 4. 그럼 말이 안 되지. 얘가 3인 거니까 이 대소관계가 꼬이니까. 이렇게 이제 되거나 아니면 이제 얘가 2라면 무조건 이 다음 게 더 커야 되니까 최소 3이겠죠. 그럼 벌써 여기서 5야. 그럼 우리가 총 8개 나열하는 거니까 얘는 3, 얘네들 같으니까 이게 모순이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 안 된다. 이거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고, 우린 나열한다고 했으니까 이 8개를 나열합시다. 8팩을 2팩, 5팩 이렇게 해주면 되고, 얘는 8팩을 3팩, 4팩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즉, 얘는 8 곱하기 7 곱하기 6, 5팩. 그리고 5팩, 5팩 치시고 2랑 이렇게 치시면 3이니까 7, 3, 21에다가 8 곱하세요. 따라서 168 이렇게 이제 될 것이고 얘는 8, 7, 6, 5, 4팩이니까 이렇게 치시면 3팩이 6인 거니까 이렇게 날아가죠. 즉 8, 7에 56에다가 5 곱하면 6, 5, 30, 5, 25, 280 이렇게. 즉 280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더해주시면 8, 4, 1, 4, 448.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주머니에 1부터 9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있는 9개의 공이 들어있다. 이 주머니에서 임의로 공을 한 개씩 4번 꺼내어 나온 공에 적혀있는 수를 꺼낸 순서대로 A, B, C, D라고 하자. 이때 A,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일 때에 두 수 A, B가 모두 홀수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A, B 더하기 C 더하기 D가 홀수라는 그 전제 하에서 A랑 B랑 둘 다 홀수인 거 찾으래요. 자, 그럼 일단은 이 지금 바구니 속에, 주머니 속에 1, 3, 5, 7, 9 홀수가 이렇게 지금 5개가 있고 2, 4, 6, 8 짝수는 4개가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즉 우리가 이거 한 덩어리 2개 3개 다 더해서 홀수가 이제 돼야 되는 건데, 그러면 넷 다 그냥 홀수면 되겠죠. 극단적으로. 그럼 4개가 다 홀수면 되는 거네. 일단 전체 케이스 자체가 9개 중에서 4개 뽑아서 나열하는 거니까 9P4 요런 식으로 들어오면 될 것이고, 홀수가 4개 다 나오면 됩니다. 오케이? 홀수가 4개. 그럼 그때는 짝수는 아예 안 골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홀 더하면 이제 홀이겠지. 따라서 5개 중에서 4개를 골라가지고 나열까지 한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홀수를 이번에 3개 고르면 짝수를 1개 고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이제 짝수 1개를 이 4개 중에서 누구를 줄지 생각을 해보면, 자, 얘가 만약에 짝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다 홀이죠. 홀 더하기 짝은 무조건 짝수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말이 안 돼. 얘 또는 얘가 짝수라는 건 말이 안 돼. 그럼 이제 이 중에 짝수면, 얘가 만약에 짝수면 얘가 홀이잖아요. 이 경우에. 그럼 얘가 이제 짝, 홀 이렇게 더해도 짝수가 나와요. 모순이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없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이번에는 홀수가 2개, 짝수가 2개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경우를 생각을 해보면, 자, 홀수 2개가 어떻게 나오면 되겠죠? 얘네 둘 다 만약에 홀이야. 그리고 얘네 둘이 이렇게 짝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이거 홀이고 짝이고 짝인 거니까. 그리고 이번에 홀수가 얘네여봐. 그럼 이게 지금 짝, 홀이면 짝수 더하기 홀수 더하기 홀수는 짝수잖아. 그런 건 말이 안 돼요. 얘네 둘 다 홀인 건 말이 안 돼. 그럼 얘네 둘 중에 한 명이 홀인 건? 이렇게? 얘가 홀이고 얘가 짝 이런 식으로. 그럼 얘 입장에서 얘가 홀이고 얘가 짝이면 얘네도 곱하면 짝이죠? 짝 더하기 홀은 홀이다. 이거 되는 거다. 이거 가능이다. 자, 그리고 얘네 자리 바꿀 수도 있잖아. 짝, 홀하고 이런 지금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번에는 이럴 때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또 이럴 때 얘네들이 자리 바꿀 수도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총 5가지의 조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곱하기 5를 하고 그냥 퉁치자. 이거 하나만 계산하면 되겠죠? 홀수 5개에서 2개 뽑아서 나열 5P2. 그리고 짝수 4개 중에서 2개 뽑아서 나열 4P2. 이렇게까지 이제 해주면은 얘네들을 다 똑같은 거니까 퉁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홀수는 이번에는 한 번. 그럼 짝수를 3개 고른다고 치면 만약에 홀수 1개를 어디 고를까요? 여기 만약에 홀수 고른다고 칠까요? 얘가 홀이면 다 짝이에요. 그럼 짝 더하기 홀은 홀 가능하다. 아, 그러니까 얘 또는 얘가 홀이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곱하기 2 해주고 얘를 홀이라고 해. 그럼 홀 누가 할 거야? 5개 중에 하나를 골라주시고 짝수 4개 중에 3개 골라서 여기 배열하면 됩니다. 4P3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만약에 홀수 하나가 여기여 버리면 얘가 홀 나머지 세 개가 다 짝이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얘는 짝수니까 짝짝짝 더하는 거는 홀수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그리고 홀수가 이번에는 0개, 그리고 짝수를 4개 다 고르면은 올 짝이니까 홀수가 될 리는 없겠죠. 따라서 얘도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니까 요게 바로 이 조건, 이 홀수일 때를 만족하는 그 확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것 분에 A, B가 모두 홀수인 케이스를 따져야 되거든요. 요렇게 이제 해서 이것 분에 모두 홀수인 거. 그러면은 9P 4분의 이렇게 들어가는데 아까 전에 전부 다 4개가 다 홀수인 거 있었지 이거. 5P 4. 이러면 A, B가 홀수일 거 아니야. 자, 그리고 요 장면에서 이 두 번째 거에서 얘네 둘, 이 홀수인 거 이거 한 가지 케이스밖에 없네요. 즉 얘가 이게 이렇게 올라와 주면 되겠다. 그럼 끝나는 거죠. 여기서는 홀수가 애초에 한 개밖에 안 골라지는 게 전제니까 이렇게밖에 안 나오겠다. 즉 우리가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분모 문자에다가 9P4 얘를 곱해요. 그럼 이게 이제 없어지겠죠. 그럼 얘를 계산해 주시면 얘는 120 더하기 얘는 5, 4, 20에다가 4, 3, 12 이렇게 하면 240에다가 5까지 곱하면 5, 4, 20이니까 1200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5에다가 얘는 이제 24니까 240 이것 분에 얘는 120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이거 5 곱하기 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240 요런 식으로. 자, 그랬을 때 위아래 그냥 120으로 나눌까? 그럼 1 더하기 10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 즉 13분의 3 이렇게 이제 되면서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양수 m 시그마에 대하여 확률 변수 x가 이걸 따르고 y는 얘를 따르고 두 확률 변수 x, y가 얘네들을 만족한다. 자,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m의 값을 m1이라고 하자. 그때 m과 m1이 같을 때 x, y에 대하여 얘를 만족하는 상수 k의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얘를 우리가 정규화 과정을 거쳐서 좀 표현을 해주면 z가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시그마 1분의 이거 마이너스 이거, 그러니까 마이너스 m 요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될 거고 얘랑 같다. 얘도 이제 z로 바꿔주시면 얘는 지금 표준 편차가 여기 시그마라고 나와 있죠. 따라서 시그마 분의 0 빼기 이걸 해주면은 마이너스 m제곱 마이너스 2m 마이너스 16 이렇게. 자, 그러면 얘랑 얘는 지금 같은 값인 거잖아요. 자, 따라서 얘랑 같다고 놓으면 자, 얘랑 얘가 같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곱하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알려준 게 시그마의 값이 최소가 되라. 그러니까 시그마는 양변에 시그마 곱하고 m1로 나눌게요. 그러면 m 더하기 m분의 16 더하기 2 이렇게. 그럼 이제 얘가 최소가 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요 장면에서 산술기하를 떠올릴 수 있겠죠. 곱이 또 일정하니까. 둘 다 이제 양수인 거고 문제에서 양수래요. 그러니까 얘는 항상 크거나 같다. 이 루트 곱하면 16. 그럼 얘는 4인 거잖아요. 2, 4, 8. 그러면 8에다가 2 더하면 10.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 이상인데 최소가 되는 그게 10인 거고 그때의 m의 값을 구하라고 한 거니까 등호 성립 조건인 거죠. 산술기하. 이렇게 얘들 같을 때. 아, 따라서 m의 값이 4라는 정보를 나한테 주고 있었구나. 그러니까 m이 4구나. 이렇게. 그러면 여기가 이제 4가 될 거니까 문제에서 1 이상이래요. 그럼 이것도 물론 정규화 과정 거쳐가지고 풀어도 되지만 여기가 3, 2, 1 이런 식으로 있으면 왼쪽으로 3칸 간 거잖아요. 표준편차 1인 거니까. 그러니까 1 이상이라고 했으니까 여기 전체 면적을 의미를 할 것이고 지금 우리는 m의 값이 4야. m의 값은 4. 그리고 이 시그마의 값은 10. 최소가 되는 시그마는 10. 그럼 얘는 이제 뭐가 되냐면 n 이렇게 이제 해주고 넣어주면 16 더하기 8 더하기 16 이렇게 되면서 40,10의 제곱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얘는 정규표 그려보면은 이 y의 분포라는 것은 얘는 x의 분포였고 여기 가운데 값이 40. 그럼 이제 얘는 k 이하인 거잖아요. 그럼 50, 60, 70 3칸 가야지 이렇게. 그래서 이거 이하인 파트다. 이래서 여기 면적 같은 거죠. 따라서 k의 값은 70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두 집합 x, y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에서 y로의 개수를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일단 가조건에 보시면 얘네들을 만족하고 나조건에는 f1 더하기 f2가 짝수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얘네를 더해서 짝수가 되려면 f1 더하기 f의 2가 두 개가 더해서 우리가 각각 홀수 더하기 홀수이거나 아니면은 짝수 더하기 짝수이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조건을 좀 관찰을 해보면 여기 F1이 있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다 F1을 빼주는 요 생각을 하는 게 중요했습니다. 그럼 이제 얘를 빼면은 0 그리고 얘는 F의 2-F의 1 요렇게 이제 바라볼 수가 있고 그럼 F의 1과 2로 지금 엮어서 낸 거잖아요. 자, 그럼 여기는 F의 3 이렇게 되고 여기가 F의 4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지겠죠.
아, 그러면 나는 얘네 둘이 지금 더해가지고 둘 다 홀수일 수도 있고 짝수일 수도 있는 상황에서 얘네가 차이가 0 이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숫자로 가면은 얘네 둘의 차이가 아예 0이 되겠죠. 그리고 만약에 홀인 것 중에 차이가 뭐 있죠? 짝짝인 것 중에 차이가 2일 수 있고 차이가 4일 수도 있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차이가 4인 것까지가 맥스야. 제일 큰 1이랑 5랑 이 차이도 4인 거고 차이가 6일 수는 없죠. 더 벌어질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 케이스를 나눠주시고 얘네 둘이 0이 되는 건 뭐예요? 무조건 같은 숫자로 가는 거야. 1, 1 또는 2, 2 또는 3, 3 또는 4, 4 또는 5 또는 6, 6 이렇게. 그러니까 6가지 케이스가 있겠죠. 얘네가 0 되는 건. 그럼 이제 얘네들의 순서를 고르는 것은 그냥 6개 중에 아무거나 2개 가면 되겠다. 즉 6HE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2가 되려면, 이 홀이어서 2가 되려면, 1, 3이거나 3, 5거나 이럴 수도 있고, 짝수일 때는 2, 4거나 4, 6이거나 이래서 이제 얘네들을 뺐을 때 2가 될 수 있겠죠. 그 4가지네. 4가지 케이스가 있는데, 어쨌든 차이가 2인 거니까, 얘네들은 될 수 있는 값이 2, 3, 4, 5, 6, 5개 중에서 2군데를 골라줘야 됐죠. 중복해야해서. 자, 그 다음에 얘는 4가 되려면 차이가 1, 5거나 2, 6이거나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 거고, 자, 1, 5, 2, 4일 때 차이가 4인데, 그럼 얘는 4 이상이니까 4, 5, 6. 3개 중에서 2개를 중복 허락해서 뽑기만 하면 된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해주시면, 자, 6H2는요, 7C2랑 똑같고, 7C2는 21이거든요. 즉, 126 이렇게. 그리고 얘는 5H2는 더하면 7인 거니까 6C2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15네. 4 곱하시면 60. 그리고 얘는 더하면 5니까 4C2랑 똑같으니까 얘는 6, 6이 12. 따라서 얘랑 얘는 72인 거고 이거 2개 더해주시면 198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선택 과목 미적분 23번 문제를 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x가 0 근처로 가죠. 얘 3x로 나누고 3x 곱하면 그냥 3x 이렇게 되겠죠. 얘는 어차피 1로 가니까 얘는 2x로 나누고 2x를 곱하면 2x에다 ln 5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xx 치시면 3분의 2 ln 5 3번이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4번 문제를 볼게요. 자, 매개 변수로 나타내어진 함수에서 t가 1일 때 이 값을 구하래. 그럼 우리는 dy dt 얘를 dx dt 이렇게 이제 나누어 줄 거잖아요. 자, 그러면 얘 t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앞에 거 미분하고 뒤에 거 쓰고 앞에 거 가만히 있고 뒤에 거 미분하면 어차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묶으면. 자, 그 다음에 얘 미분하면 3 플러스 t 제곱분의 1이다. 자, 여기에다 1 한번 넣어주세요. 1 넣으시면은 2 이렇게 될 거고 1 넣으시면은 4가 되면서 2분의 1이다. 1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5번 문제를 볼게요. 자, 모든 항이 양수인 수열 AN에 대하여 자, 얘를 만족할 때 이 값을 구하래. 저 일단 얘는 유리화를 좀 해줍시다. 이 밑에 원래 1이라는 게 있었는데 얘 유리화 해주면 루트 n제곱 플러스 4 플러스 n 이렇게. 그럼 이제 얘는 합차로 n제곱 플러스 4에서 n제곱 빼는 거니까 그냥 4가 되겠죠? 그럼 양변을 우리가 4로 나누면은 여기가 2분의 3 이렇게. 자, 그러면 이 값이 이게 이제 된다라는 거니까 n 무한대로 보내면 얘는 그냥 n인 거고 얘 밑에가 2n인 거잖아요. 그럼 얘를 이제 수렴을 하려면 얘가 3n이면 되겠죠. 초고쳐만 이렇게 봐주시면 그럼 3n이니까 또 넣어주시면 얘는 3n 제곱 플러스 5분의 얘는 3n인 거니까 6n 더하기 6n 제곱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수끼리 비교만 해주면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6번 문제를 볼게요. 자, 그림과 같이 이 AB의 길이가 1 이렇게 그리고 BC의 길이도 1이 되도록 하고 여기가 직각인 삼각형 ABC가 있다. 이때 선분 AB 위의 점 D와 선분 BC 위의 점 E가 이렇게 이제 만족할 때 AD 길이가 BE의 2배래요. 그다음에 BE 여기 길이를 K라고 놓으면 AD 요 길이를 EK라고 놓을 수가 있겠죠. 이때에 두 선분 얘가 만나는 점을 F라고 할 건데 CFE 여기의 각도를 우리가 세타라고 하면 이 탄젠트 세타의 값이 15분의 16이라는 걸 줬습니다. 이때 탄젠트 CDB의 값을 구하래. 그럼 CDB가 뭐냐면 CDB 여기의 각도를 내가 알파라고 세팅을 할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얘랑 마주보고 있잖아요. 이렇게. 그럼 여기가 세타 이렇게 이제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됩니까? 여기를 우리가 베타라고 놓으면 얘 관계식이 어떻게 되죠? 베타 플러스 세타가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세타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으니까 덧셈 정리 쓰려고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면 되겠다. 즉 우리는 탄젠트 알파라는 것은 자 여기 1이니까 1-2k 이렇게 되겠죠? 여기 2k니까 그러면 얘분의 1 이렇게 됩니다. 1-2k분의 1 그리고 탄젠트 베타라는 것은 1분의 k죠?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여기 우리가 탄젠트를 입히면 15분의 16 탄젠트 세타는 얘는 공식 씁시다. 1풀 탄탄 얘네 곱하면 1-2k분의 k분의 그리고 탄마탄 여기 마이너스가 이 위에 따라오는 거죠. 1-2k분의 1 빼기 k 이렇게 그럼 얘를 이제 분모 분자에다가 1-2k를 곱하면 1-2k 플러스 k분의 여기는 1에다가 여기는 마이너스 k 플러스 2k의 제곱 이런 식으로 됩니다. 따라서 여기 밑에는 1-k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제 얘랑 x자로 곱하면 자 얘는 16-16k 그리고 여기다 15 곱하면 15-15k 플러스 30k의 제곱 자 그리고 얘가 30k의 제곱에 얘로 넘어옵시다. 플러스 k 얘도 1로 넘어옵시다. 그럼 이제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럼 6k, 5k, 1 뿔마까지 즉 k의 값은 6분의 1이 되겠죠? 양수여야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5분의 1은 아니에요. 따라서 k가 6분의 1이다. 근데 문제에서 나한테 구하라고 하는 게 탄젠트 알파를 구하라고 한 거니까 여기다가 6분의 1을 넣어주면 끝납니다. 6분의 1 이렇게 3 위아래 3 곱하면 3 빼기 1분의 3 즉 2분의 3 4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7번 문제를 볼게요. 자, 양수 t에 대하여 이 곡선 위의 점 P에서의 x축과 y축에 대한 수선의 말을 각각 QR이라고 하자. 그럼 여기 길이가 이제 t 이렇게 되고 여기 높이는 2에 ln t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넓이를 ft라고 할 때 이걸 계산하래요. 그럼 이 넓이 구하면은 이 t에다가 ln 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고 얘를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dt 이걸 이제 계산하래. 그럼 얘를 그냥 바로 부분적분 해도 되고 아니면 평행이동 성질을 활용해서 해도 되겠죠. 인테그랄 여기는 2배의 t-1 이렇게 해서 ln t dt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 이걸 계산해도 됩니다. 즉 나는 여기서 해볼게요. 얘를 이제 뭐 그정미적, 적극의미, 자정미적 다 해보면 얘는 적 그럼 마이너스 t-1의 제곱 적 얘는 마이너스 인테그랄 얘는 그리고 얘를 이제 미 그럼 t분의 1 dt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2, 4 이렇게 해주시고 여기다 2에서부터 4 그럼 이제 얘는 그냥 4 넣으면은 3의 제곱이니까 9ln 4 이렇게 되겠죠? 거기서 이제 빼기 2 넣으시면 그냥 ln 2 앞쪽은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t로 나눠 즉 이거 t 제곱이었으니까 t 마이너스 2t니까는 2 그리고 플러스 1이니까는 t분의 1까지 그럼 얘를 적분해 주시면 2분의 t의 제곱 마이너스 2t 플러스 ln t 이렇게 그럼 여기에다가 2에서 4 넣는 거죠. 4 넣어주시면 16이니까 8 마이너스 8 플러스 ln 4 여기서 2 넣은 걸 빼 2 넣어보시면 이게 4니까 빼기 2 넣으시면 마이너스 4니까 플러스 4 마이너스 ln 2까지 즉 얘는 죽는 거고 얘는 현재 2인 거고 얘를 계산하시면 ln 2가 되겠죠. 이거 여기다 플러스 2까지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빼줘야 됩니다. 그럼 얘를 먼저 계산하면 자 4는 2의 제곱이니까 이거 18 얘랑 치면은 17 ln 2가 되면서 여기서 이걸 빼주시면 자 마이너스 2에 플러스 16 ln 2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플러스 16 ln 2 3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8번 문제를 볼게요. 자,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역함수가 존재하는 3차 함수 fx에 대하여 함수 fx의 역함수를 gx라고 하자. 이때 실수 k에 대하여 함수 hx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 h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하는 모든 함수 fx에 대하여 f'0의 값이 최대일 때에 이 k의 값을 알파라고 하자. 이 조건들을 만족하고 그때 k가 알파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 하나씩 이 3차 함수가 증가하는 함수겠죠. 최고차항 계수가 1이고 단조 증가해야 돼 역함수가 존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증가하고 있구나 f가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h0이 1이래요. 근데 이 k의 값이 현재 양수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0은 아니죠. 무조건 양수죠. 따라서 h의 0이라는 것은 여기 위에 들어가 줘야 되는 거지. 따라서 마이너스 k분의
G0-K 이 값 자체가 1이다. 가족권에서. 양변에 마이너스 K를 곱하면 여기 마이너스 K. 그럼 이제 얘랑 죽는 거니까 G0의 값은 0이구나. 그럼 우리는 F의 0의 값도 0이라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겠죠. 역함수 관계인 거니까. 나조건 보시면 HX가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이래요. 그럼 이 연속 조건 좀 써주면 자 리미트 X가 K로 가까이 갈 때 X-K분의 gx-k 이렇게 될 거고 이 값이 3분의 1 이렇게 hk다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극한값, 함수값. 그럼 이제 여기서 0분의 0꼴 돼야지 수렴하는 거니까 얘가 gk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gk가 k인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야지 0분의 0꼴이 수렴하는 거니까 따라서 우리는 f의 k가 k라는 정보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얘 말뜻 자체가 G'K가 3분의 1인 거니까 자, 요 역함수 성질에 따라서 F'K는 3이라는 이런 정보를 또 얻을 수가 있겠죠. 자, 따라서 나는 fx가 초고차원 계수가 1인 3차 함수인 거 알고 이게 증가하고 있는 애인 거 알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뭐 y는 x가 지나면 이렇게 지나면 여기 세 점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만나게 되면 우리가 두 교점을 알고 있잖아. 얘랑 얘를 알고 있죠. 나머지 하나 교점을 모르는 거니까 자, 식 세웁시다. 차 함수를 구해서 f의 x에서 x를 빼주면 초고차원 계수는 여전히 1인 거고 얘 근 두 개가 x에다가 x-k 나머지 한 근은 모르니까 t라고 세팅을 할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얘를 이쪽으로 넘기면 플러스 x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내가 fx를 세팅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나는 요 성질 아직 이용해야 되고 그리고 3차 함수가 증가하려면 얘 미분하면 2차잖아요. 그거 이퀄 0 놔가지고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단조 증가하려면 그것도 이제 성질을 써줄 거고 f' 0의 값이 최대인 거 이것도 또 이용해야 되고 결론적으로 아직 안 쓴 정보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씩 해볼게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 곱한 다음에 x까지 곱하면 x의 세제곱 그리고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k 플러스 t의 x의 제곱 플러스 ktx 플러스 x까지 그러니까 여기서 x로 묶으면 플러스 1에다가 x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자 미분하는 것까지 f'x 한번 구해보면 얘는 3x의 제곱 얘가 마이너스 2배의 k 플러스 tx 그리고 플러스 kt 플러스 1 이런 식으로 이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얘 미분해서 엮는 게 최대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여기다가 0 한번 넣어보시면 얘랑 얘가 일단 다 죽어요. 즉 kt 플러스 1이 최대일 때 그 k의 값을 알파라고 넣는 거 이걸 한 개 이용해야 되고 자 두 번째 건 얘 있죠 얘 여기다 k를 넣은 게 3이다 이거 이용해야 돼요. 넣어주시면 3k의 제곱 여기다가 k 넣으면은 마이너스 2k의 제곱 마이너스 2kt 플러스 kt 플러스 1 이 값이 3인 거 즉 얘랑 얘 계산하시면 k의 제곱 그리고 얘랑 얘 하면은 마이너스 kt 이 값이 2다 요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요 장면에서 우리가 3차 함수가 증가해야지 역함수가 있는 거잖아요. 즉 이거 이퀄 0으로 놨을 때 4분의 d 짝수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니까 얘 반에 제곱해주면은 이거 제곱인 거니까 k제곱 플러스 2kt 플러스 t의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이거 곱하기 이거 3kt 마이너스 3 이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즉 얘는 k의 제곱 플러스 t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kt 마이너스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것들을 이제 이용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죠. 얘를. 그러니까 t는 얘 일로 넘어간 다음에 이거를 플러스 kt 넘어가고 얘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양변을 k로 나눠. 즉 k 마이너스 k분의 2다. 요렇게 t를 세팅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여기다가도 넣고 여기다가도 넣어서 좀 생각을 해보면 얘를 여기다가 넣어주세요. t 대신에. 그럼 얘는 뭐가 되냐면 k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이것이 최대다 이렇게 이제 문제가 바뀌어요. 1번 조건이. 그리고 얘는 이 t 대신에 얘를 넣어. 얘랑 얘는 마이너스 2 얘까지 하면 마이너스 5 이렇게 양변에 k제곱 곱하면 k의 4제곱 마이너스 5k의 제곱 플러스 4가 0보다 작거나 같아. k의 제곱 1, 4, 마마 이렇게. 자 그러면 얘 왼쪽에 있는 얘가 k 플러스 1, k 마이너스 1, k 마이너스 2, k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겠죠? 이게 0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k의 값이 양수니까 무조건 얘네들은 양수니까 이거 무시하면 이 k의 값이 1에서부터 2 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자 그때 얘가 이제 최대가 되라고 한 거니까 이 k의 값이 2일 때겠네. 그러니까 2는 4 빼기 1, 즉 3이 이게 지금 최대 값인 거죠. k가 2일 때.
따라서 그때 최대일 때 K 값을 2니까 알파가 2다. 2일 때에 이 값을 구하래. 그럼 K가 2라는 전제 하에서 여기는 이제 2 곱하기 여기 K가 2 이렇게 써주면 얘네들의 값을 계산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나는 일단 fx로 좀 결정할까? 이 k의 값이 2일 때 t의 값은 뭐죠? 2이면은 t는 1이다. 따라서 얘는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 더하기 된 거니까 3x 이렇게 얘가 바로 fx예요. 이 상황에서 그럼 9 넣은 거 여기다 한번 9 넣어 보시면 7분의 이 값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g에다가 9를 넣은 거 이 값을 내가 m이라고 세팅을 하면 f에다가 m을 넣은 게 9가 나와야겠죠. 그럼 얘가 언제 9가 나오는지 이걸 찾아줘야 됩니다. 자, 따라서 이 x의 값에다가 3을 넣어주시면 27 마이너스 27 플러스 9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가 그냥 3, m의 3이네 이렇게. 따라서 이 값은 여기에 이제 3인 거니까 7분의 1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g'9는 f'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요 관계를 이제 활용해서 f' 3분의 1을 구하시오 이거랑 이제 같은 말인 거잖아요. 따라서 f를 미분을 해줘요. f를 미분한 거. 아까 여기 있지만 한 번 더 미분하면 3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거 미분한 거에다 3 넣으면 27 마이너스 18 플러스 3 즉 이거 9 얘까지 하면 12 따라서 역수하니까 얘는 12분의 1이다. 그럼 2랑 이렇게 약분하면 6인 거니까 76에 42분의 1 2번이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를 볼게요. 자,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0이 아닌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이 급수가 수렴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얘는 1-R분의 A라는 요런 이제 값으로 수렴을 할 건데 이때 이 공비가 마이너스 1에서부터 1 사이여야 됩니다. 이제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0까지거나 0에서부터 1까지거나 이렇게 음수인지 양수인지로 나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얘가 만족하고 초항이 0이 아닌 등비수열 BN에 대하여 이 급수가 수렴을 할 때에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이 공비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로 좀 결정을 해주면 만약에 공비가 양수라는 가정을 해보면 이 값은 무조건 플러스죠. 그리고 얘는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도 플러스가 될 거예요. 여기 지금 초항이 1이라고 이야기를 했으니까 공비가 양수면 다 모든 항들이 양수겠죠. 즉 얘네들을 우리가 이 급수값을 계산을 해서 0이 나온다라는 게 여기서 이제 모순이 발생을 하면서 얘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공비가 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앞에 거 이 급수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얘 같은 경우에는 20 곱하기 a의 2 더하기 a의 4 더하기 블라 이렇게 쭉쭉쭉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공비가 r 제곱입니다. 따라서 이 앞에 있는 것은 20 곱하기 1-r 제곱분의 초항 a의 2가 됩니다. 근데 a의 2는요 초항이 일단 1이고 공비가 r이니까 그냥 r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21 곱하기 얘를 해줄 건데 얘는 뭐냐면 a의 2 그리고 a의 3 더하면 5가 되겠죠? 여기다 2 넣어주시면 얘는 공차가 3이니까 이 앞에 여기가 이제 8 a의 11 이걸 이제 다 더할 건데 이걸 절대값 씌워가지고 더할 거예요. 요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얘네들이 처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공비가 지금 음수니까 얘는 초항 곱하기 r이잖아요. 근데 r 자체가 음수야. 즉 얘가 뭘로 나온다? 마이너스 r로 나온다.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초항에다가 r을 4번 곱한 거죠. 그럼 얘는 r 4제곱인 거니까 이렇게 이제 나온다. 얘는 r의 7제곱이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고 즉 공비가 우리는 마이너스 r의 세제곱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즉 1 플러스 r의 세제곱분의 초항은 이게 되겠죠? 마이너스 r 이렇게. 그래서 이 값 자체가 0이다 라고 식을 세울 수가 있고 양변을 r로 나누어 주시면 얘랑 얘가 이렇게 없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랑 얘를 양변에 곱하면 여기 앞쪽에는 20 곱하기 1 플러스 r의 세제곱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21에다가 1 마이너스 r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는 20에다가 인수분해가 되죠. 1 플러스 r 1 마이너스 r에 더하기 r의 제곱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합차 공식이죠. 1 플러스 r에 1 마이너스 r은 0. 근데 r이 어차피 마이너스부터 0까지니까 얘는 0이 아니에요.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계산을 좀 해주면 요렇게 이제 하면은 20r 제곱 마이너스 20r 플러스 20 얘는 플러스 21r 마이너스 21이 0이다. 그럼 이제 20r 제곱 얘에다가 얘랑 하시면 플러스 r 얘랑 하면은 빼기 1은 0. 즉
5R, 4R, 1, 1 이렇게 되면서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럼 이제 아래 값은 5분의 1이거나 마이너스 4분의 1이잖아요. 근데 음수라고 우리가 구해놨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라는 것을 이렇게 이제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푼 거고, 자, 얘가 이제 수렴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잖아요. 그럼 얘가 이제 수렴한다라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이 값을 구해야 되니까, 얘 공비 있죠. 이 b의 공비를 나는 뭐 c라고 놓으면 1-c분의 b1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야지 얘가 이제 값을 구할 수가 있겠지. 그럼 얘는 이제 급수가 수렴하면 리미트 요 값이 0인 거잖아요. 자, 따라서 리미트 n이 무한으로 갈 때 얘는 a의 n분의 3 절대값 a의 n 이렇게, 그리고 더하기 a n분의 bn, 이 값은 0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앞에 있는 거는 처음에 a의 원 같은 경우에는 1이잖아요. 1. 그러니까는 그냥 이렇게 3으로 나올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항 같은 경우에는 음수니까 이제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와. 세 번째 항은 이거, 네 번째 항은 이거, 이렇게 점점점이다.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3 곱하기 마이너스 1에 n 플러스 1 이렇게 해서 1 넣으면은 양수 나오고, 2 넣으면은 여기에 이렇게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고, 3 넣으면은 플러스로 나오고, 4 넣으면은 음수로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세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렇게 가야지. 얘가 이거니까 더해서 0 되려면 마이너스 3, 3, 마이너스 3, 3 이런 식으로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a n분의 b n, 얘도 등비수열이고 얘도 지금 등비수열인 이런 상황이에요. 얘도 등비고 얘도 등비야. 근데 나눠가지고 얘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니까 여기서 첫째 항은 일단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제곱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럼 1 넣으면 마이너스 3, 2 넣으면 3 이렇게 이제 나오는 거니까. 자, 그 다음 우리가 a n을 알고 있잖아요. 공비가 마이너스 4분의 1이고 초항은 1이란 걸. 그럼 이제 얘는 마이너스 4분의 1에 n-1제곱이죠. 이렇게. 자, 그러면 초항은 이제 1인 거고, bn이라는 거. bn이라는 것은 자, 3 곱하기 마이너스 1의 n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1의 n-1.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1 하고 여기다 마이너스 뽑아주시면 얘는 마이너스 3에다가 4분의 1의 n-1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나는 bn에 대한 정보를 알았고, 얘는 초항이 마이너스 3이고 공비가 4분의 1이죠. 얘를 갖다가 쓸 수가 있겠네. 즉 1-r분의 초항은 이렇게 이제 해주시고 앞에 마이너스 3까지 또 곱해래. 그럼 얘는 이제 위아래다 4를 곱해주시면 4-1분의 마이너스 3 곱하기 4. 그럼 얘는 지금 3인 거니까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4랑 마이너스 3이랑 곱하면은 12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를 볼게요. 자, 상수 a에 대하여 함수 fx를 이거라고 하자. 자, 함수 fx와 상수 k는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자, 가조건에 보시면 자, 함수 fx는 x가 ln 2분의 3에서 그 값을 갖는다. 그리고 나조건에는 이 함수 값이 6분의 fk다 라고 줬어요. 그리고 얘일 때 이 값을 구하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 처음에 장면에서 x에다 0을 한번 넣어주시면 f의 0의 값은 0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될 거고, 미분을 한번 해주면은 f'x가 ln 2의 절대값 x 마이너스 a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극값 갖는다고 했으니까 ln 2분의 3을 여기다가 넣어주시면 그냥 얘는 2분의 3이죠. 따라서 ln 2분의 3 마이너스 a, 이거 한 값이 0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 값을 갖는다고 했으니까 도함수에다가 넣어주면 0 나와야죠. 즉 로그가 0이 되려면 진수가 1이 돼야 되는 거니까 a의 값은 2분의 1이다 라는 요 정보를 하나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나는 2분의 1 이런 식으로 적어줄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fx, 얘를 이제 관찰을 해볼 때 f'x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도 똑같죠. 그러니까 얘는 우함수라는 거야. 이렇게 해서 우함수. 그러면은 얘가 적분이 된 f는 기함수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원점 대칭이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의 이제 그래프의 특성을 좀 바라볼 수가 있는 거고, 우리는 이 f'x의 개형을 그려서 fx의 개형을 그려줄게요. 그럼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그려. 그러면은 2의 x제곱이라는 거는 원래 x가 양수인 포인트에서는 여기가 1이고 이렇게 이제 올라가죠. 그리고 음수인 포인트에서는 이렇게 이제 될 거야. 근데 얘를 2분의 1만큼 밑으로 내리라고 했습니다. 즉 여기가 이제 2분의 1이 되도록 이렇게 그려주면 얘는 2의 절대값 x-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f'x의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건데 여기까지 그린 거에서 이렇게 x축, y축을 세팅을 해주시고 얘는
ln 2분의 3을 넣으면은 0이 나오는 거잖아요. f'x는. 여기다가 ln 1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포인트가 이제 ln 2분의 3이 들어가면 얘가 1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따라서 여기가 이제 0인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ln 2분의 3에서 여기가 0이 되도록. 그리고 여기 지금 현재 0 넣으면은 얘가 2분의 1이었잖아요. 그럼 2분의 1이 나오는 거. 그 값을 이제 ln에다가 취하면은 마이너스 ln이야. 마이너스 ln2 이렇게. 즉 그래프의 개형 자체가 이쪽에서 이렇게 이제 올 거고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가겠죠. 얘는 이제 확 커지는 거니까 걔를 ln 취해봤자 계속 이제 무한대로 이제 커질 거니까. 그러니까 그래프의 개형이 대략적으로 이렇게 생겼다. 그러니까 뿌 이거를 이제 기준 삼아서 여기 가이드라인 가지고 fx를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해서 여기 포인트는 극소인 거잖아요. ln 2분의 3인 포인트. 그 여기가 이제 극대가 되게끔 해서 이런 식으로 그려주고 내려오고 여기서 이렇게 극소로 찍고 갈 수 있게끔 얘가 바로 y는 fx의 개형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어주시면 원점을 지나니까 그래프를 개형을 완벽하게 그릴 수가 있겠다. 그리고 나조건에 보시면 마이너스 ln 2분의 3을 넣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극대값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ln 2분의 3을 넣는 거니까. 그럼 그 값이 6분의 k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럼 현재 이 값을 내가 여기를 뭔지 모르니까 이 여기를 내가 m 이렇게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그래프의 개형이 쫙 이렇게 올라가게 될 건데 f에다 k는 거를 6분의 1을 곱해야 된대. 그러니까 얘가 m이면 요 길이가 6m이 되게끔 이렇게 6m이 되게끔 하는 여기 어딘가에 k가 있었다는 거지. 그래서 k를 넣었을 때 6m이 나왔다 이런 말인 거예요. 그래야지 이제 얘가 6m이 나와줘야 6으로 약분하면서 이 값이 m인 거지. 이렇게 세팅을 해주시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0부터 k까지. 그러니까 0은 지금 여기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0부터 k까지 해서 이 값을 계산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우리는 이 절대값이 씌워져 있는 게 도함수죠. 그럼 도함수의 지금 부호가 0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 파트에서 0부터 ln 2분의 3까지는 음수야, 기울기가. 그리고 이 ln 2분의 3부터 그 이후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수 포인트가 나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 구간을 좀 나눠야겠네. 얘 같은 경우에는 자, 인테그랄 0부터 ln 2분의 3까지는 얘가 음수로 나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해서 마이너스 f'x 이렇게. 그 밑에는 f의 x에다가 얘 f의 마이너스 k는 뭐죠? 얘가 지금 원점 대칭이잖아. 0 여기 있고 k 여기 있는데 이만큼이 6m이야? 그럼 0 여기 있고 마이너스 k가 저기 있으면 얘를 대입한 건 뭐겠어요? 얘를 대입한 거는 마이너스 6m이겠지 이게. 즉 플러스 6m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그럼 dx 이렇게 될 것이고 인테그랄 ln 2분의 3부터 시작해서 k까지 가는 동안에는 여기 밑에는 f의 x 더하기 6m분의 f'x dx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를 우리가 적분을 계산을 해주면 ln f의 x 더하기 6m 이거에다가 0하고 ln 2분의 3을 넣는 거겠죠. 얘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근데 지금 여기에서 여기 마이너스가 튀어나온 거니까 여기 앞에 마이너스를 뽑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더하기 여기는 ln f의 x 플러스 6m 여기에서 ln 2분의 3부터 해서 k까지 들어가주면 되겠죠. 따라서 ln 2분의 3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자, 문제에서 f에 마이너스 ln 2분의 3을 넣으면은 m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이게 m. 그럼 이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함수값은 마이너스 m일 거예요. 이렇게 마이너스 m. 얘가 원점 대칭인 거니까. 자,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ln 얘는 5m 이렇게 될 것이고 0 넣으면 어차피 얘는 0이야. 즉 플러스 ln 6m 이런 식으로 되고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써 ln f의 k 플러스 6m 이렇게 이제 해주고 마이너스 ln 2분의 3을 여기다가 넣으면 이건 마이너스 m이었으니까 5m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다 계산한 게 p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나는 지금 여기 k f에다가 k를 넣은 게 6m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6m. 그럼 이제 이 장면에서 f의 k는 게 6m인 거니까 얘는 12m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얘를 다 합쳐볼까? ln에다가 얘랑 얘를 더하는 거니까 얘를 곱하는 거야. 72m 제곱 이렇게. 그리고 얘랑 얘는 빼는 거니까 나누는 거죠. 25m 제곱. 즉 얘네로 죽어요. 그래서 이 p라는 값은 ln 25분의 72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2에다가 이걸 2p라고 했으니까 얘랑 얘랑 잘 바꾸면 25분의 72네. 얘가 25분의 72. 그리고 a의 값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아까 전에 a가 2분의 1인 거 구해놨잖아요. 즉 이렇게 50
얘랑 하면은 이제 2가 남을 거고 얘랑 곱하면은 144가 최종적인 정답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여기까지 2024학년도 7월 모의고사 고3 수학 영역 시험지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다들 시험 보시느라 너무 수고 많았고 수능 날까지 본인들의 이제 빈틈을 잘 보완해서 원하는 성적 받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영상을 봐주신 우리 수험생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